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1,805명을 기록해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광복절 연휴 전국 이동량이 늘어서 급증세가 우려되는 가운데 정부는 이번 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다시 조정합니다. 지금까지 전체 국민의 46.3%가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마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백신이 사망 가능성을 크게 떨어뜨린다며 추석 연휴 전까지 접종 예약을 독려했습니다. 델타 변이 확산으로 미국의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2주 전보다 60% 이상 늘어난 하루 평균 14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환자도 2주 전보다 60% 이상 늘었고 하루 사망자도 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미 보건당국이 이번 주 백신 접종 완료 8개월이 지난 모든 미국인에게 세 번째 백신 접종, 부스터샷을 권고할 것이라는 현지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전염력이 강한 델타 변이가 확산하고 백신 효력 감소에 따른 돌파 감염이 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8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1,805명으로 사흘 만에 다시 1,800명대로 늘었습니다. 휴일 영향이 끝나면서 하루 전보다 400명 넘게 증가한 겁니다. 지역 발생은 1,767명으로 전국 곳곳에서 환자가 속출했습니다. 수도권에서만 1,107명이 확진돼 국내 환자의 62.6%를 차지했습니다. 비수도권 비중은 37.4%로 부산과 경남, 제주를 중심으로 확산세가 거셌습니다. 1,000명대 규모가 6주 넘게 계속되면서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12명 추가돼 현재 366명에 달하고 숨진 사람도 5명 늘어 국내 사망 누적은 2,178명입니다. 네, 김부겸 국무총리는 백신에 접종하지 않은 젊은 층에서도 감염이 중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백신 접종을 독려했습니다. 김 총리는 오늘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백신 접종은 감염 위험을 낮출 뿐 아니라 입원과 사망 가능성을 크게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효과는 충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우리 국민의 46.3%가 1차 접종을 마쳤다면서 10부제로 진행해온 40대 이하 접종 예약이 내일로 1차 마무리되지만 추석 연휴 전까지 언제라도 예약의 기회가 남아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상반기에 1차 접종을 받지 못한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예약도 진행 중이라며 60세 이상 어르신들은 델타 변이로 인한 4차 유행에 더 취약할 수 있는 만큼 안내와 홍보를 한층 강화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브리핑 내용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백신 접종하지 않는 젊은 층에서도 감염이 중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최근에 늘어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은 감염 위험을 낮출 뿐만 아니라 입원과 사망 가능성을 크게 떨어뜨리는 그런 점에서 효과는 충분합니다. 내일 그동안 19제로 진행한 40대 이하의 접종 예약이 1차 마무리됩니다만 이번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추석 연휴 전까지 언제라도 예약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네, 우리 정부가 제약사인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와 직접 계약한 백신 263만 회분이 오늘 추가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먼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03만 6천 회분이 오늘 오전 10시쯤 경북 안동의 SK바이오사이언스 공장에서 출고됐습니다. 이어 오전 11시 15분쯤 화이자 백신 160만 1,000회분이 KE8518 항공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오늘 도입된 물량까지 포함하면 이달에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671만 9천 회분, 화이자 백신은 573만 1,000회분이 국내에 공급되는 겁니다. 그러나 도입에 차질이 생겼던 모더나 백신의 공급 물량과 일정은 이번 주 중에 결정됩니다. 네, 2년째 이어지는 코로나19 상황 속 보건소 직원들은 마음 편히 휴가도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폭발적으로 증가한 업무량은 육체뿐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미쳐서 조사 결과 보건소 직원의 30%가
우울 위험군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보건소 직원 송은희 씨는 지난해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되고부터 감염병 관리팀에서 일했습니다. 가장 큰 스트레스는 역시 업무입니다. 마감 기한도 따로 없는 데다 긴장감을 항상 유지해야 하니 압박감이 상당합니다. 최근 수술 때문에 병가를 낸 것 말고는 푹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감염병을 다루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실수 없이 긴장감을 상시 유지해야 된다는 압박감, 이게 가장 큰 스트레스입니다. 저희 직원들은 여름 휴가를 실은 한 절반도 아직은 못 갔습니다. 이처럼 2년째 이어지는 코로나19 상황에 보건소 직원들은 육체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보건소 직원 10명 가운데 3명은 우울 위험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안 위험군은 27.6%로 일반 국민의 2배를 뛰어넘었습니다. 10명 가운데 9명은 삶의 질이 나빠졌다고 응답했습니다. 80%는 특히 정신 건강이 악화했다고 말했습니다. 수면 장애와 우울증으로 진료를 받는 사람도 코로나19 전보다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원인을 보면 폭증한 업무량과 민원이 스트레스에 가장 큰 영향을 줬고 대부분은 지금 당장 휴가와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이 같은 조사 결과에 정부는 심층 상담 등 정신건강 회복 프로그램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또 추가 경정 예산 270억 원을 들여 보건소당 평균 9명을 충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8월 중 보건소 조직 인력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내년도 정규 인력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정부 내 부처 간 협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선별진료소 운영의 역학조사, 자가격리 관리, 방역 소독, 민원 처리까지 방역 최전선에 있는 보건소 직원들이 묵묵히 해내고 있는 일입니다. 코로나19 장기전을 내다보는 지금 반짝하고 많은 일회성 관심이 아닌 꾸준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네, 북한에서 현재까지 3만 6천 명 가까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지만 확진자는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의 코로나19 주간 상황 보고서를 보면 북한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5일까지 주민 693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했지만 모두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의 코로나19 누적 검사자 수는 3만 5,947명으로 늘었지만 보고된 확진자는 여전히 0명입니다. 북한은 코로나19 백신 국제 공동구매 프로젝트인 코백스를 통해서 백신 199만 2천 회분을 받기로 했지만 아직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 급식실에서 폐암에 걸린 노동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최소 20명의 폐암 환자가 확인됐는데 무엇이 원인인지 알 수 있는 해외 연구 사례들이 있습니다. 기름을 이용해서 고온으로 조리할 때 생기는 초미세분진, 이른바 조리듐이란 물질을 계속해서 들이마시는 게 치명적이라는 겁니다. 김대겸 기자입니다. 취재진은 급식실 환경 실태 파악을 위해 실제 근무 영상들을 제보받았습니다. 한 초등학교 급식실, 대형 튀김솥에서 탕수육을 건져 올리자 희뿌연 연기가 자욱하게 피어오릅니다. 조리사가 가려져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거의 다 조리대를 다 써야 되니까 이것저것에서 다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부분이 다 위에서 올라가면 모르는데 그것이 처리가 잘 안 되는,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잘 안 되니까. 허연 연기가 가득한 고등학교 급식실. 조리를 마친 대형 구이판을 청소하려고 세정제를 뿌리고 가열하는 겁니다. 학교에서는 그거를 깨끗하게 지우라고 위생관리를 하라고 하거든요. 물을 부어서 달궈서 그 약품을 이렇게 하면 연기가 엄청나게 뿜어나옵니다. 그러면은 그 연기가 막 목으로 눈으로 다 들어가면 폐가 이렇게 막 타들어간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이런 연기를 조리듐이라고 부릅니다. 주로 기름을 이용한 고온의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질을 말합니다. 에어로졸 형태로 변한 미세한 기름 입자에
각종 재료가 타면서 발생하는 포름알데히드와 다핵 방향족 탄화수소 등 각종 휘발성 발암물질이 엉겨붙어 만들어집니다. 미세먼지를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성분들을 봤을 때 그런 발암물질이 들어있다는 거고요. 미세먼지 자체도 이 폐암의 유발성이 굉장히 큰 거고, 근데 거기에다가 더 독한 물질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름은 100나노미터 이하로 초미세먼지보다도 25분의 1이나 작습니다. 사람이 호흡하면 폐포 깊숙이 침투해 염증을 유발합니다. 너무 작다 보니까 더 깊숙이 들어가게 되고 그 물질들이 가지고 있는 표면적들이 훨씬 더 넓습니다. 그래서 폐포 자체에 더 흡착이 되게 되고 또 그 물질들이 가지고 있는 발암성 물질들이 폐에서 더 여러 가지 반응들을 일으킬 수가 있는 거죠. 국제암연구소 IARC는 지난 2010년 연구 보고서에서 조리움이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발표했습니다. 타이완에서는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는 조리 환경에선 폐암 발병 위험이 최대 22.7배나 급증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또 지난해엔 조리움이 폐암 위험을 최대 3배 높일 수 있다는 중국의 연구 결과가 국제 학술지에 실리기도 했습니다. 미세한 발암물질이 오랜 기간 폐에 쌓이고 쌓여 암으로 발전한다는 겁니다. 보통 나노입자라고 하는데 폐포 깊숙이 들어가고 폐포에서 혈액을 타고 각 조직으로 가서 폐암뿐만 아니고 여러 심혈관계 질환도 영향을 주고요. 이게 대표적인 것들이 석탄먼지, 또 담배, 연기. 하지만 급식실에서 인체에 치명적인 조리움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등에 대한 국내 연구는 미비한 실정입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벌집 관련 출동이 지난해보다 늘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난 2018년에서 2020년까지 서울시가 벌집 안전조치로 출동한 건은 모두 2만 928건으로 이 가운데 7월에서 9월에 15,292건이 몰려서 전체의 73.1%를 차지했습니다. 올해 7월까지 출동은 3,85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8.3% 증가했습니다. 서울소방당국은 최근 폭염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고 등산과 추석 벌초를 비롯해 야외 활동이 많은 9월까지는 벌 쏘임 사고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델타 변이 확산으로 미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평균 14만 명으로 올라섰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현지 시간 16일 기준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신규 코로나19 확진자 수를 14만 1,365명으로 집계했습니다. 이는 2주 전보다 64% 증가한 겁니다. 특히 플로리다, 루이지애나, 미시시피주에선 하루 확진자가 코로나19 대유행 사태 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입원 환자 수는 2주 전보다 64% 늘어난 8만 1,556명으로 늘었고 하루 사망자도 106% 증가한 704명이 됐습니다. 미 보건당국이 이르면 이번 주 백신 접종 완료 8개월이 지난 모든 미국인에게 세 번째 백신 접종, 부스터샷을 권고할 것으로 보인다고 현지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전염력이 강한 델타 변이가 확산하고 백신 효력 감소에 따른 돌파 감염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동환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12일 미 보건당국은 면역 반응이 취약한 일부 사람에 대한 부스터샷을 승인하면서 일반인에 대한 부스터샷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Right at this moment, apart from the immunocompromised, which was just discussed, we do not believe that others, elderly or non-elderly, who are not immunocompromised, need a vaccine. 하지만 이 같은 미 보건당국의 입장이 며칠 만에 바뀌었다고 미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 백신 접종 완료 8개월이 지난 모든 미국인에게 부스터샷을 권고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델타 변이의 빠른 확산 때문입니다. 지난주 미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90만 명을 넘어서며 올해 들어 가장 많았습니다. 백신 접종 이전과 비슷한 발생 숫자입니다. 여기에 시간이 지날수록 백신 효과가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화이자사는 지난 16일 미 FDA에 부스터샷에 대한 승인을 신청하면서 자사 백신의 효과에 대한 1차 임상 시험 결과를 제출했습니다.
2차 접종 후 96%까지 올라간 백신 효과가 점차 줄어들어 6개월 후에는 84%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요양원 거주자와 의료시설 종사자에게 먼저 부스터샷을 접종하고 일반인에 대한 광범위한 접종은 다음 달 FDA가 현재 긴급 사용을 승인한 백신들에 대한 정식 사용을 승인한 이후에나 이루어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백악관은 1억 1천만 회분 이상의 백신을 다른 나라에 공급하고 있지만 미국인의 부스터샷 접종에 필요한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네, 브라질도 코로나19 백신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추가 접종인 부스터샷에 나섭니다. 현지 시간 17일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브라질 보건부의 호자나 레이치멜루 코로나19 대응국장은 전날 상원에 출석해서 일부 국민에 대한 부스터샷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레이치 국장은 또 이는 80세 이상 고령층에서 코로나19 입원 환자와 사망이 증가세를 보이는 데 따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레이치 국장의 이 같은 언급은 백신 종류와 관계없이 부스터샷을 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에서 바뀐 것으로 고령자들이 추가 접종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미국 백악관은 아프간에서 대피하는 미국인 등 민간인들이 공항까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탈레반이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현지 미군 지휘부가 탈레반 측과 대화하고 있으며 적대적인 행위는 없다고 전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을 통해 탈레반에 미국의 대피를 방해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탈레반 측은 일단 이 같은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탈레반이 아프간 내 미국인 등 민간인들이 공항으로 가는 길의 안전을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The Taliban have informed us that they are prepared to provide the safe passage of civilians to the airport, and we intend to hold them to that commitment. 또 미군 수송기가 미국 시민과 다른 외국인, 떠나기 원하는 아프간인들을 태우는 것을 허용했다고 말했습니다. 백악관은 현재 아프간에 남아있는 미국인을 11,000명가량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도 같은 취지를 확인했습니다. 현지 미군 지휘부가 탈레반과 대화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적대적인 행위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We have had no hostile interactions, no attack, and no threat by the Taliban. We remain vigilant. We also have not experienced any additional security incidents at HKIA. 공항은 현재 안전하며 군용기와 제한된 상업 비행이 이뤄지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또 공항을 드나드는 미군 수송기를 시간당 한 대로 검토 중이며 이는 하루 5,000명에서 9,000명을 출발시키는 정도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목표는 이번 달 말까지 수송작전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수송기와 추가 병력을 투입해 4,000명가량의 미군을 일시적으로 주둔시키기로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미국과 중국은 아프간이 다시는 테러의 온상 역할을 해선 안 된다면서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두 나라 사이의 모처럼 협력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지만 날카로운 신경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성원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아프간 정권이 무너지자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중국, 러시아, 영국 외무장관 등과 통화를 했습니다. 왕이 외교부장과의 통화에서는 중국에 건설적인 역할을 요청했다고 중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아프간에 개방적인 정부, 즉 테러를 지원하지 않는 새 정부가 들어서도록 협력을 하자는 겁니다. 왕이 외교부장도 아프간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미국과 대화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프간이 더 이상 극단적 테러의 온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데 양국의 이익이 맞아떨어진 겁니다. 约束和打击包括东伊运在内的恐怖势力，防止阿富汗再度成为恐怖极端势力的聚集地。 중국은 블링컨 장관이 서부 변경, 즉 신장의 동요를 바라지 않는다는 말까지 했다고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두 사람이 통화를 했다는 사실 이외에 대화 내용은 거의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Secretary Blinken spoke with Russian Foreign Minister Lavrov, PRC State Counselor and Foreign Minister Wang Yi, Pakistan Foreign Minister Qureshi, UK Foreign Secretary Rob. 중국은 탈레반이 아프간을 장악한 것에는 미국의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왕이 부장은 전화를 건 블링컨 장관에게 미군의 졸속 철수가 상황을 악화시켰다고 말했습니다. 아프간에 탈레반이 주도하는 정부가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자 미국과 중국은 테러 반대에 한 목소리를 내면서 상황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미국과 영국 정상이 탈레반의 아프가니스탄 장악 이후 상황을 논의하는 주요 7개국 G7 화상 정상회의를 다음 주 중에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백악관은 현지 시간 16일 조 바이든 대통령과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통화해서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논의했다고 밝히고 다음 주에 온라인 G7 정상회담을 열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두 정상은 아프간 정책과 관련해서 동맹국과 민주주의 국가 파트너들 사이에 지속적이고도 긴밀한 협력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영국 총리실도 성명을 내고 두 정상은 가능한 많은 사람이 아프간을 떠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고 국제사회가 아프간이 인도주의적 위기를 막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데도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 페이스북과 틱톡이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한 이슬람 무장단체 탈레반을 홍보하는 콘텐츠에 대한 금지 조치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페이스북과 틱톡은 현지 시간 17일 탈레반을 테러 조직으로 간주하고 있다며 관련 콘텐츠에 대한 금지 조치를 해제할 계획이 없음을 밝혔다고 경제매체 CNBC가 보도했습니다. 페이스북은 탈레반과 연관된 게시물, 이미지, 동영상, 기타 콘텐츠를 감시하고 삭제하는 전담 콘텐츠 감시팀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페이스북 대변인은 탈레반은 미국 법에 따라 테러 조직으로 제재를 받고 있으며 우리는 위험 조직 정책에 따라 서비스에서 그들을 금지했다고 말했습니다. 틱톡 역시 탈레반을 테러 조직으로 지정했으며 계속해서 이들을 찬양 미화하거나 지지하는 콘텐츠를 삭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이나 유럽에 주둔한 미군을 감축할 의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각 16일 아프가니스탄 사태에 대한 대국민 연설에서 미국의 국익이 없는 곳에서 미군을 희생시키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이 있은 지 하루 후인 현지 시각 17일 제이크 슬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언론 브리핑에서 한국도 여기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슬리번 보좌관은 대통령은 반복적으로 말해온 것처럼 한국이나 유럽으로부터 우리 군대를 감축할 의향을 갖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습니다. So the president, as he has said repeatedly, has no intention of drawing down our forces from South Korea or from Europe. 또 한국과 유럽의 경우 내전이 아닌 시기에도 외부의 적에 대항해 동맹을 보호하기 위해 오랫동안 미군의 주둔을 유지해왔던 곳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지역은 미국이 아프간에서 주둔한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종류의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의 연설문 작성 담당이자 워싱턴 포스트의 칼럼니스트인 마크 티센이 한국도 미국의 도움이 없었다면 무너질 것이라고 주장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티센은 자신의 트위터에 한국이 이런 종류의 지속적 공격을 받는다면 미국의 지원 없이는 빠르게 붕괴해버릴 것이라며 우리 없이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미국의 동맹은 사실상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트윗은 지금까지 4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릴 정도로 논란의 대상이 됐습니다. 티센은 후속 트윗에서 우리가 한국 전쟁 이후 한반도에서 모든 미국 군대를 철수했다면 한반도는 재빨리 북한의 지배하에 통일됐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우리 군대가 여전히 거기에 있는 이유는 평양을 저지하고 그 결과를 막기 위해 여전히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은 미국의 도움 없이 스스로 방어할 수 없다. 그것이 우리가 거기에 있는 이유라고 적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네, 상반기 우선 접종 대상자였던 60세에서 74세 연령층 가운데 미접종자를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 예약이 오늘 마감됩니다. 아직 접종 예약을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잊지 말고 오늘까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